자, 파일에서 열기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저장했던 폴더에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 07 수목원 파일을 열어주세요. 제한된 보기가 떴다면 편집 사용을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봄날의 수목원이라고 적혀 있는 파일인데 일단 열었는지 확인한 후에 설명할게요. 자, 그림을 넣을 거니까 삽입 탭을 눌러주시겠어요? 뭔가를 집어넣는 건 삽입이에요. 삽입 탭을 선택하시고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 그러면 그림을 넣을 수 있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우리 예제가 제가 이제 문서에 아까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 여기 저장을 했었잖아요. 눈이 편한 파포에 있는 07 사진 1번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을 눌러 주시면 이 사진이 이 지금 슬라이드에 삽입이 돼서 들어가집니다. 네, 아마 사진의 크기가 조금 컸나 봐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어서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야생화를 찍은 것 같긴 한데 이 대리석이라든지 좀 배기 싫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서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진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 도구 정황 탭에 자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40페이지 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자르기를 클릭하면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식이 생겨요.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랑 조절점이 검은색 선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잘라낼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도 잘라낼 만큼을 이렇게 끌어서 잡아주시면 영역이 잡히고 바깥쪽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끌어서 크기랑 이런 것도 이제 배치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 그림 도구라는 정황 탭이 있습니다. 여기 서식에 보시면 수정, 색, 꾸밈 효과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밝기 대비 조절할 거니까 수정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밝기는 플러스 20, 대비는 플러스 20. 밝기 플러스 20, 대비 플러스 20의 모양으로 누르니까 밝기 대비가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밝기 대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자, 여기 홈 탭을 클릭해 주세요. 홈 탭을 클릭하시고 새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 기존의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만들 게 아니라 다른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글씨 부분 있죠. 새 슬라이드라고 적혀 있는 글씨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 중에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콘텐츠 2개를 고르라고 하므로 콘텐츠 2개짜리 모양을 골라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제목하고 텍스트 적는 란이 생겼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41페이지 2번을 보시는데 6번을 보시는데 슬라이드 2번이 지금 새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 제목을 적는 이 텍스트 상자에 테두리는 필요 없으므로 가장자리로 가면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 표시가 뜰 겁니다. 이때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그 사각형 상자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런 후에 두 상자 안의 그림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그림을 넣을게요. 이 상자에서 이 그림 삽입을 클릭하시고 07 사진 2번을 따다. 그럼 이렇게 이 사진이 이제 들어가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일에서 그림 삽입 이 버튼을 눌러서 07 사진 3번 따다. 이렇게 해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각각의 그 상자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07 사진 2번을 선택하시고 얘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도구라는 정황 탭이 나오죠? 여기 서식 탭에 그림 스타일, 여기가 이제 그림 스타일 그룹이에요. 여기에서 자세히, 요 세모, 여기 자세히를 클릭하시고 반사형 원근감 오른쪽 반사형 원근감 오른쪽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의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번엔 8번인데 이번엔 오른쪽 그림을 선택한 후 자세히를 클릭하고 이번엔 회전 흰색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림 효과가 설정돼서 나오죠? 자,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자, 요거 혹시 저장하실 분은 우리가 예제를 불러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본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공간은 본인 이름의 폴더 만들었을 거예요, 저번에. 그 폴더를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따닥 하고 저장.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그래서 열기 누르시고 07 여행 스케치를 가져와 주세요. 자, 제한된 보기 뜨는 분은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에 삽입된 그림에다 효과를 넣고 싶어요. 근데 지금 화면은 슬라이드 1번이죠. 그럼 2번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서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2번 슬라이드의 모양이 보여집니다. 자, 이 슬라이드 2번에 삽입된 그림은 여기 이제 부부가 찍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이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림 도구 정황 탭에 서식이 뜰 거예요. 서식을 클릭해서 여기서 그림 효과를 반사, 근접 반사, 사피티 옵셋 그 다음에 다시 그림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 밤색 11포인트 얘가 밤색 8pt 얘가 11포인트 네온 강조 3이네요. 이렇게 효과를 주시면 밑으로 반사가 되면서 테두리에 이렇게 네온 효과가 들어간 그림이 됐죠? 자, 이렇게 효과 줘보세요. 자, 3번을 꾸밀 거니까 이 조그만한 그림을 이 3번을 클릭하세요. 3번 슬라이드를 편집할 거므로 이 부분을 클릭하면 3번 슬라이드가 이제 보여지죠? 자, 여기 삽입된 이미지에 그림 스타일 목록과 그림 효과 기능을 이용해서 꾸미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해 볼까요?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사진에 대한 그림 도구 서식이 뜨는데요. 여기 서식에서는 그림 스타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타원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타원 형태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그림 8번인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촬영 세트로 찍게 되면 보통 이렇게 흰색 배경을 깔고 찍잖아요. 그럴 때 일부분이 이렇게 좀 삐져서 배기 싫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건데 사진을 선택했을 때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를 누르시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잘라서 다른 데를 찍어주시면 모양에 맞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요 세 번째 그림. 자, 여기서는 그림 스타일 목록의 입체 원근감을 선택하래요. 자, 그림을 선택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림 도구 서식이 뜰 테고요. 그림 스타일에서 여기 입체 원근감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이 세 개 한번 수정해 보세요. 자, 8번 워드아트 삽입해 제목 만들기입니다. 예제는 08 단축 마라톤을 가져올게요. 파일에 열기 08 단축 마라톤.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뭔가를 집어넣는 건 삽입입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조금 삐뚤어진 모양으로 가라고 적혀 있는 게 워드아트예요. 자, 이 워드아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다양한 워드아트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목록에서는 채우기 파란 강조일 플라스틱 입체 반사라는 이 효과를 눌러주세요. 자, 클릭해 볼게요. 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나오고 블록이 지정이 되어 있죠. 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내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자, 블록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제 3회 단축 마라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 이제 홈 탭으로 이동할 건데 이 테두리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눌러서 글 상자를 이렇게 선택한 후에 글꼴을 홈 탭에서 HY 동력 M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서 HY 동력 M을 눌러주시면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글꼴 크기를 72로 맞추면 글자가 이렇게 72포인트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가장자리에서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누르시면서 끌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글씨를 위로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에도 글씨를 적을 거니까 삽입에 보시면 워드아트가 있습니다. 워드아트 목록에서는 채우기 빨간 강조의 무광택 입체를 골라볼게요. 클릭. 그 다음 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나오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모임. 그러고 이 텍스트의 테두리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내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 워드아트를 끌어내려 주세요. 아래쪽에 워드아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그리기 도구 정황 탭이 보일 거예요. 그리기 도구 정황 탭에 서식 탭에 이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변환을 물결 2번을 고를게요. 그럼 이렇게 휘어져서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선택이 돼 있을 때 이 테두리 눌렀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여기 텍스트 효과라고 있어요. 도형 효과 말고 텍스트 효과.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여기서 물결 2번을 고른 거예요. 클릭해서 설정해 볼게요. 자, 요 예제는 여기까지 내용이긴 한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우리가 변환 효과를 주니까요. 요 끝에 혹시 이런 마름모 모양이 보이세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변환 효과 준 거를 조금 더 효과를 내가 어떻게 줄 건지 요거 이제 모양을 좀 맞추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단축 마라톤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모임은 좋은데 여기에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그림이 좀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라톤이니까 달리기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요거는 저희 옛날에 했었던 삽입의 클립아트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클립아트. 그래서 검색 대상에 달리기 이렇게 쳐보면 달리기 그림들이 보이겠죠? 마음에 드는 달리기 그림이 있다면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이제 가장자리석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얘는 사진은 마음에 드는데 세로라서 딴 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로 할까요? 크기를 조절해서 시니어가 아니라 너무 젊어요.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사진을 내가 마련하면 그런 사진을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클립아트를 썼잖아요. 클립아트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땐 이제 사진을 찾아서 넣어야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중간에 사진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요거는 예제에는 없는데 한번 간단하게 넣어본 거니까 잘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올 건 08 행복한 이야기 이걸로 할까요? 신제품 발표 세미나는 아마 이 예제에서는 내용이 다 적혀있는 완성본으로 저장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지우고 하면 되긴 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밑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 요 모양을 할게요. 자, 일단은 글씨를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삽입의 워드아트로 가보겠습니다. 삽입의 워드아트에 보시면 다양한 워드아트 모양들이 있는데 예제에서는 채우기 없음 윤곽선 강조 2로 고르래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채우기 없음 윤곽선 강조 2예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뜨고 여기다가 커피 앤 티라고 적었죠? 해서 얘를 가장자리서 네 방향 화살표 뜰 때 끌어서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는 행복한 이야기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삽입의 워드아트를 다시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주황 강조 1 윤곽선 흰색 네온 강조 2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주황 강조 1 윤곽선 흰색 네온 강조 2 요거 모양을 선택하시고 여기는 행복한 이야기 테두리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글꼴은 홈 탭에서 HY 목각 파임 B 그 다음 글씨 크기를 96포인트로 크게 주었고요. 그 다음 여기다 효과를 줬는데 그리기 도구 서식의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의 물결 1번을 선택했네요. 자,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49페이지 숫자 데이터 표로 작성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글에서도 엑셀에서도 표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파워포인트의 표는 그냥 단순하게 표 모양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냥 텍스트를 적는 것보다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보다 깔끔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 단계에서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50페이지
09 행사 일정 PPTX 파일을 열어주세요. 파일의 열기 09번의 행사 일정. 네. 자, 일단 제한된 보기 보이죠? 여기 옆에 편집 사용이라는 이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편집할 수 있게 바뀌어집니다. 물론 노란색 버튼이 안 뜨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 뜨는 분도 있고 뜨는 분들은 저처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면 뜨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텍스트를 눌러도 좋고, 여기 보시면 여기 표 모양 있죠? 이 표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 삽입해서 표를 눌러도 돼요. 둘 중에 편한 방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책대로 삽입의 표로 들어가 볼게요. 삽입의 표. 여기에서 우리가 7칸에 6줄짜리 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표 삽입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 곱하기 6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설정이 좀 어려우신 분은 밑에 표 삽입을 누르시면 열개수, 행개수를 직접 적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열개수가 7, 행개수가 6으로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7 곱하기 6의 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표를 넓게 만들 때는 요 표 아래쪽 테두리에 요 점점점 혹시 보이죠? 점점점점. 네,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뜨나요?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아래쪽으로 끌어서 적당한 위치에서 떼주시면은 이렇게 셀의 높이가 균일하게 조절이 됩니다. 자, 일단 적어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1 월. 왜냐하면 얘가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게 아니라 보여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블록 지정해서 뭐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자동으로 채운다든지 이런 표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입력하셔야 돼요. 일단 글꼴색을 변경할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여기 4, 11, 18, 25 이렇게를 선택해서 색깔을 여기서는 홈 탭에 글자 색깔을 바꾸시면 되죠. 여기서 파란색, 일요일에 해당하는 5, 12, 19, 26은 글자 색깔을 빨간색, 그 다음에 아마 3일날이 이때 빨간색이었나봐요. 빨간색. 9일날도 빨간색. 이쯤 돼서 또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칸칸이 한글처럼 선택할 수 없느냐? 예, 안 돼요. 예, 죄송해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이나 엑셀은 떨어져 있는 범위가 선택이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일이 바꾸셔야 돼요. 글씨 색깔 바꿀 때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범위를 잡고 옆으로 조금만 끌고 가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서 글씨체, 글씨 크기, 그리고 여기 글씨색 이런 식의 간단한 서식을 바꿀 수 있게 뜹니다. 팝업이 이렇게 뜨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굳이 저는 거기 거 안 누르면 홈탭에서 그냥 누르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52페이지를 볼 건데요. 자, 첫 줄을 일단 범위를 잡을게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첫 줄을 범위를 잡고 얘가 지금 너무 왼쪽 귀퉁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표도구의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여기서 가운데 맞춤 또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로 정가운데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도구 레이아웃의 위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은 세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의 정방향, 정가운데에 이렇게 글씨가 배치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효과를 설정할 건데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효과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셀 입체 효과에 리블렛을 골라주시면 리블렛을 고르면 이렇게 표에 입체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럼 뭔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모양이 꾸며졌죠? 그리고 다시 표도구에서 효과 그림자를 줘서 바깥쪽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져서 조금 더 예쁘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자 없을 땐 이렇게 표가 그냥 밋밋했잖아요. 표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디자인의 효과를 그림자를 바깥쪽에다 주게 된다면 표가 그래도 살짝 입체감이 나면서 그래도 보기가 더 예쁘게 설정이 됐죠. 그래서 강조할 녹색 글자 범위를 잡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 6번에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고 표도구라는 정황 탭에 디자인 이번엔 글씨의 효과를 줄 거니까 텍스트 효과예요. 텍스트 효과는 여기 효과가 아니고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네온 주황 18pt 네온 강조색 3을 선택해 주세요. 얘는 분홍이고 자주고 얘가 주황인데 18pt를 쓰니까 여기 있네요. 18pt 네온 강조색 3 이렇게 해주시면 네온 효과가 설정이 됐죠. 근데 여기다가 서식을 줬는데 여기도 똑같이 또 줘야 돼요. 그럼 범위 잡고 눌러서 네온 효과를 누르면 되죠. 힘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홈 탭으로 가보시면 서식 복사가 있어요. 여기서 블록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서식이 입혀지기도 합니다. 서식 복사해서 드래그. 서식 복사는 서식을 복사하는 기능으로 서식 복사를 한 번 눌렀을 때는 한 번만 복사가 돼요. 근데 요건 물론 책에 안 적혀 있어요. 서식 복사를 내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땐 서식 복사를 따닥 2번 누르세요. 그러고 지정하면 이렇게 그럼 뭐 컨트롤 없어도 할만하죠. 그쵸? 서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범위를 잡았고 서식 복사를 한 번 눌렀을 때는 한 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고 풀려요. 근데 내가 얘를 만약 자주 넣고 싶잖아요. 아까 얘네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내가 이 서식을 자꾸 사용할 때는 서식 복사를 따닥 누르는 경우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다 적용하고 나서는 ESC 누르면 취소. 그래서 서식 복사를 이용하면 이런 경우는 좀 편리하게 활용하시겠죠. 한글에서도 서식 복사라는 기능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 서식을 일일이 주기 힘드니까 이 서식 복사 기능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9시 28분이라 제가 발열 체크 한번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좀 해보고 하는 게 좋겠죠? 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